시작하도록 할게요. 집합 문제 오늘은 19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초반 문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초반 문제가 조금 더 어렵고 어때 성훈아 잘 되고 있니? 괜찮네 이 정도는. 이 정도 괜찮은데요? 됐어 괜찮아. 자 18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옛날 문제네. 고2 학력평가 13번. 이 옛날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집합부터는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지 않고 집합은 사실 다른 과정을 다른 단원을 도와주는 의미로 조금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3, 4, 5, 6, 7이라는 5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 A가 있는데 이 친구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그 부분집합이 2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지. 일단 최소 2개 이상의 원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원소의 곱이 6의 배수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6의 배수? 6의 배수? 6의 배수라고 한다면 여기 원소들 중에 어떤 친구들하고 연관이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친구랑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6. 그렇지. 일단 6의 배수니까 6이랑 연관이 있는 건 확실해. 그럼 6이 있어야만 꼭 6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른 것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 3과 3만으로는 6의 배수가 될 수 없잖아. 3하고 누가 있어야 돼? 4. 그렇지. 3과 4. 6의 배수는 6이 아니라 2와 3의 곱도 우리는 6이기 때문에 3과 짝수. 3과 짝수만 있어도 괜찮다 이거야. 3과 짝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자고. 첫 번째, 만약에 그 X라는 집합이 6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6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면 다른 친구들은 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누가 들어가도 항상 뭐가 됩니까? 무조건 6의 배수가 될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만약에 6을 가지고 있다면 다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X는 뭐를 얘기하면 되냐? X는 6을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6을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 우리가 어떠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특정 원소를 포함한다 그러면 이 친구를 제외하죠. 이 친구를 제외하고 그럼 총 몇 개의 원소가 몇 개의 부분집합이 가능하겠습니까? 2에 4개. 성원아 미안한데 아니 태연아 미안한데 문 좀 나와줄래? 16개의 부분집합이 가능하더라. 만약 6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2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만약 이 16개 중에는 누가 있는 거야? 3, 4, 5, 6, 3, 4, 5, 7이 모두 들어가지 않는 부분집합도 있겠지. 즉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느냐? 6만 원소로 가지고 부분집합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요거 하나만 제외해 주자는 거야. 총 몇 개가 되느냐? 16에서 요 하나만을 제외한 15개가 집합 X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 네. 두 번째, 만약에 X가 6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6이 없어. 그렇다면 꼭 누가 있어야 돼? 태연아 누가 있어야 돼? 얘기했잖아. 꼭 6이 아니더라도 6의 배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이 있다. 3이랑 4. 그렇지. 이때는 누구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3을 무조건 원소로 가지고 4도 항상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즉 6은 없지만 3과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들을 곱했을 때 12의 배수, 심지어 12의 배수겠죠? 6의 배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총 몇 개예요? 6은 없으면서 3, 4는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입니까? 2의 제곱. 그렇지. 4개. 여기서는
두 개 이상의 원소라는 조건을 굳이 따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 이미 3과 4가 포함되어 있으니 무조건 두 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 4개와 15개 합이 몇 개? 19개의 x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9번 문제.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문제고 조금 고난이도의 문제집을 풀어보면은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제가 이 성포고 문제를 풀어주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단순히 성포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꼭 알아야만 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 성원이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 했고요. 자, 20번 문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x라는 집합이 있는데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해요. 그냥 씁시다. 예. 책에서는 문제에서는 그냥 했지만 뭐 6, 9, 10 이런 식으로 10개의 원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때 x의 부분집합 중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 부분집합 중 n을 최소의 원소로 가진다 이거야. 이렇게 새로운 표현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 번에 이해하기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냐? 실제로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이 f라는 친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f1은 뭐냐 이거야. 개수, f의 개수. 즉 1을 최소의 원소로 가진대. 그럼 무조건 누가 있어야겠어? 1이 있어야겠지.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총 몇 개입니까? 2에. 맞아요. 이게 9제곱입니다. 이게 9제곱이에요. 조금 더 가볼까? 이번에 F3을 한번 볼까? F3이라는 것은 3을 최소의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을 최소의 원소로 가지고 있으려면 3은 있어야 되고 누가 있으면 안 돼? 1이랑 2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1, 2는 없으면서 3은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몇 제곱? 7제곱. 그렇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나가는 얘기예요. 파악을. 그럼 중간에 나온 이제 기억부터 한번 보면은 기억도 이렇게 나왔네요. F8은 8이 최소의 원소야. 그러면 그 앞에는 싹 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8은 무조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때 이놈의 원소의 개수 몇 개? 집합의 개수 몇 개? 2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야. 그러므로 기억에 나온 친구는 보시면 알겠지만 F8은 2의 제곱이니까 4입니다. 맞습니까? 맞네요. 자, 니은도 한번 보겠습니다. A가 X의 원소이고 B도 X의 원소인데 A보다 B가 크면 FA보다 FB가 크다. 근데 보세요. 1보다 3이 크죠? 근데 그 값은 누가 더 커? 1이 더 크지 않습니까? 3보다 8이 크죠? 그런데 그 값은 더 작죠? 지금 어때요? 더 큰 값을 넣을수록 실제로는 그 부분집합의 개수는 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는 거지. 더 큰 수를 넣을수록 그 부분집합의 개수는 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세윤아?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연히 틀렸다. 첫 번째 건 맞다. 자, 니은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여기까지의 내용은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와. 그리고 이 기억, 니은, 디귿이 조금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기억에서는 F8 대신에 F7을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 F7 한번 해볼까? F7은 뭘까, 얘들아? 6개는 있으면 안 되지. 7은 있어야 되지. 자, F7 얼마? 2에. 그래. 바로바로 나온다고, 이제. 저거를 보자마자, FN이 뭐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몇 번 대입해보면은, 저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한테 문제에서는 거꾸로 부동의 방향 거꾸로 주고,
이건 실제 시험에서 맞는 걸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기억과 니은을 해결할 수 있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뭐냐면 좀 F1과 F3과 F5와 F7, F9를 물어봤네요. 자, F1은 구해놨습니다. 2의 9제곱. 자, F3은 어때요? 2의 7제곱. 자, F5는 얼마일까? F5는 5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앞에 4개 안 들어가죠? 5 들어가죠? 그럼 남은 연수 몇 개 있어? 5개. 2의 5제곱이라고. F7 구해놨죠? 2의 세제곱. F9는 역시 마찬가지. 여기까지 다 들어가지 않으면서 9는 포함해야 되니까 남은 연수는 10. 10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바로 2의 1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의 9제곱 512, 얘는 2의 7제곱 128, 2의 5제곱 32, 2의 3제곱 8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데 원래 이걸 나중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식을 배우겠지만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대로 갑시다. 둘이 더하면 얼마냐 이거? 160, 얘를 더하면 10이니까 170, 512에다가 170을 더하면 682가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니? 네. 세윤이랑 태윤이랑 비슷하죠? 자, 이거를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한번 말씀드릴게 이거를 아예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fn이라는 건 뭐냐? 결국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1은 10개 중에서 한 놈만 확실히 포함해야 돼. 3은 2개를 포함하지 않고 하나는 포함해야 돼. 즉 3개가 결정돼 있어. 8은 7개를 포함하지 않고 하나를 포함해야 돼. 8개가 포함돼 있어. 즉 이거는 결과적으로 2의 10제곱에서 n만큼을 뺀 거듭제곱이 사실 fn의 정체였다는 거죠. 보이니 형은아? 이렇게? 근데 이거를 보자마자 파악할 수 있다면 물론 좋지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일단 여러 가지 대입을 통해서 문제의 의도를 좀 파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윤아 할만한 것 같아? 네. 자, 20번까지였고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도 21번, 22번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은데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특히 21번 문제가 여러분들 좀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조차도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가 21번 문제입니다. 친구들이 안 오네 또. 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에 대하여 자, 요거는 2, 4, 5, 8, 12. 그 다음에 A 교집합 B에 나머지 여집합도 1, 3, 5, 9.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주어진 내용을 한번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볼게요. A와 B 나타냈는데 얘는 교집합이 아닌 부분, 요 교집합의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집합의 나머지 부분, 요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무언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뭘 알고 싶어? 교집합의 나머지가 1, 3, 5, 9라면 교집합을 알고 싶지 않나요? 그럼 교집합을 알고 싶으면 누가 필요하지? 누가 필요할까? 이걸 알고 싶으면 우리는 이거의 나머지를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갈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여집합이라는 것은 언제나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한 부분을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집합인데 전체에서 A 집합 B를 제외한 부분을 1, 3, 5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알고 싶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알고 싶은 거 없어? 이거만 하면 좀 쉽게 풀릴 것 같은데. 나한테 A의 여집합이 예를 들어서 1, 3, 5라는 원소가 있대요. 그럼 A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그럼 누가 필요하니? 전체. 맞아요. 전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체가 뭔지만 알면은 A 교집합 B에 누가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전체는 안 줬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전체는 안 줬어요. 옆에 것도 한번 봅시다. 뭘 의미하는지. A와 B의 나머지를 다 합쳤대. A하고 일단 A하고 B의 나머지를 다 합쳤대요. 얘는 누구를 제외한 부분이냐면 이 친구들을 제외한 부분이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을 알고 있다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전체 집합을 어떻게 구하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모양을 한번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봐달라는 겁니다.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얘네들이 합집합을 해버려. 얘네들이 합집합하면은 빈 곳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얘네들이 합친 게 바로 전체 집합이었다는 거야. 그럼 전체 집합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합쳐버리면 돼요. 얼마예요? 1, 2, 3, 4, 5, 8, 9, 1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을 합쳐버려서 그때의 모든 원소가 전체 집합이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시켜 봅시다. 이 문제의 제 핵심은 두 개를 보고 얘네들이 합치면 그것이 합집합이겠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볼게요. 앞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원소들이 2, 4, 5, 8, 11에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겠어? 139. 그렇지. 139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교집합을 제외한 곳에 139가 있다면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 여기 2 1 3 135 1359 2 4 8 12 2 4 8 12가 모두 여기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네. 보이나요? 네. 그럼 여기 아직 안 쓴 게 누구냐? 1 2 3 4 5 아직 안 썼고 8 9 12 5가 어디 들어갈 것 같아?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까지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 21번 문제는 그럼 이제 무슨 문제냐? 보자. (1번) 기억 1, 2, 3, 4, 5, 8, 9, 12 1, 2, 3, 4, 5, 8, 9, 12 1, 2, 3, 4, 5, 8, 9, 12 맞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A 교집합 B의 원소가 8이래. 맞아요? 아니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고 디귿까지 합니다. 디귿은 뭐야? 뭐라고 나왔냐면 A 여집합 교집합 B라고 했어요. 자, 요거 그대로 보면 좀 힘들고요. 교집합이니까 이놈을 어떻게 이렇게 교환 법칙으로 자리를 바꿔주고, 이게 여집합과 교집합이 함께 있으면 항상 생각나는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지. B차집합 A라는 거야. 지금 여기에 원소 누구 있어? 139 아닙니까? 139 나왔나요? 원소 3개다. 맞네. 디귿도 맞네. 그 기억과 디귿이더라. 성원아, 여기까지 보이니? 혀가 여기까지 보이니? 보여? 네. 좋았어. 딱 좋아. 5는 여기 있던 별 상관없더라. 합집합으로 전체 집합만 구하고 나면은 우리가 얘네 둘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억과 디귿 답은 3번이더라.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요. 세 문제 남았습니다. 정말 힘내봅시다. 15분이면 됩니다. 자, 22번. 원하는 전체 집합이 5 이하의 자연수.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제에서 A는 1, 2,
B는 2, 4, 3, 4 라고 되어 있어. 역시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 뭐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2가 있고 1이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당연히 5는 이 바깥에 있는 원소가 됩니다.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집합들이구나. 이것이 바로 21번, 22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조심해. 너희들 정말 조심해야 될 해석 중에 하나가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공집합이 아니다야. 실제로 시험에서 어처구니 없이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기호를 잘못 보고 아니 공집합에 이거 있으니까 아니다 있으니까 여기도 아니다를 순간적으로 잘못 보고 A와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얘 공집합이 아니답니다. 또 하나 뭐가 되어집니까? X랑 B하고도 역시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가 주어져 있고요. 이걸 한번 한글로 바꿔볼까요? X는 A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 없어요? 그런 거 부탁드릴게요. 야, 이것도 되게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단순한 모의고사 막 실로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시중 교재에도 상당히 많이 널리 알려진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돼 있냐? B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라는 얘기입니다. A하고도 교집합이 존재해야 되고 B하고도 교집합이 존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딱 눈에 띄는 누군가가 있을 거야. A하고도 누군가는 겹쳐야 되고 B하고도 최소 누군가 하나는 겹쳐야 되는데 누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 누구죠? 그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 그런지 집합 그런지 상관없습니다. 핵심이 되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정신 차려. 누가 있으면 끝납니까? A하고도 누군가는 겹쳐야 되고 B하고도 누군가 적어도 하나는 겹치는 원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X가. 그렇죠. 2죠. 만약에 2를 가지고 있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싹 다 해결된 거야. A하고도 2가 겹치고 B하고도 2가 겹치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X가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면 2를 가지고 있으면 다 상관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요놈의 부분집합 중에 2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몇 개예요? 2의 몇 제곱?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 2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 2의 4제곱. 4제곱.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 2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있던 없던 2의 4제곱 즉 16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X라는 집합이 2가 없다면 2가 없어. 얘가 없어야 돼. 일단 없다고 치자. 지금부터 없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A하고도 교집합이 존재하고 1. 그렇지. 그렇다면 이때는 X가 1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또 누굴 가지고 있어야 돼? B하고도 겹쳐야 되잖아. 누군가 3 또는 4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3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4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3, 4를 모두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지금 보시면 만약에 2가 없다면 1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자. 저거 3만 가지고 있으나 4만 가지고 있으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너희들이 빼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냥 쓸게요. 나머지는 3, 4, 5가 이렇게 있으면 3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럼 4는 없다는 얘기야. 4만 가지고 있는 경우 3은 없다는 얘기야. 3, 4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얘들아 3만 가지고 있는 경우와 4만 가지고 있는 경우와 3, 4를 둘 다 가진 경우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은 3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해가지고 4를 신경 안 쓰고 그러면은 2는 없고 1은 있고 3은 있어. 몇 종류야 이거? 2의 제곱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2의 제곱되지. 네. 아니 2는 없고 1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3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된다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이거랑 중복이 나온다. 여기도 3이 있잖아. 꼭 너희들 잘 기억해야 돼. 3만 있는 경우 노래 틀어줬다. 4만 있는 경우 3, 4가 둘 다 있는 경우 시험에 나오니까 꼭 확인하세요. 제일 복잡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 얘는 2의 제곱이 아니라 이에요. 그냥 두 가지죠.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훌륭합니다. 총 6가지. 그러므로 2가 있을 때는 26개, 2가 없을 때는 잇몸으로. 뭔 소리야?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x의 개수를 구하라네. 16 더하기 6은 22개의 부분집합이 가능하다. 야, 이 부분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거 정말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오케이? 모르겠어요. 뭘 몰라. 어디부터? 처음부터 들었어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들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23번 문제 몇 개 안 남았어. 마지막 두 개예요. 자, A라는 집합 요건 좀 특이한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여태까지의 문제와는 다르게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합 A는 이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조건제시법이죠.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원소로 한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2와 X 빼기 3은 0보다 크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겠죠. 자, B라는 놈도 있습니다. B도 역시 X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X의 조건이 뭐냐면 이러한 2차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와 B의 합집합은 R. 이게 뭐야? 실수 전체라는 뜻이고요. A와 B의 겹치는 부분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거 수직선 그려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친구들 그리고 3보다 큰 친구들을 A의 원소로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근데 B도 어떠한 X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나온 범위를 합쳤더니 실수 전체. 그럼 B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부분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B가 여기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있고 추가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대. 네. 겹치는 부분이 어디래?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 여기는 겹치는 부분이래. 네. 그럼 B는 여기도 채워야 되고 이것도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B의 범위는 총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부터 3. 3까지가 B가 채워줘야 하는 범위다. 그러면 요 근을 알고 있으니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자, 마이너스 5와 3을 근으로 하는 인수분해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작다니까 A 가운데 보는 게 나올 거고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2, B는 마이너스 15가 문제에서 원하는 B의 범위입니다. 자,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A에서 B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17 되겠네요. 이거 되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네. 부등식인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사실 집합이 어차피 수능에 나오지 않고요. 이번 시험을 끝으로 집합을 잘 보지 않을 겁니다. 다만 기말고사 때도 나오긴 나와요. 명제 때문에.
집합과 명제는 항상 함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집합이 안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좀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저는 안 나오겠네요.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집합이 주가 되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지. 야, 우리 지금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곱셈, 나눗셈, 분수 다 배우잖아. 나오잖아. 그런 느낌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제는. 23번 어때요? 알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걸 살짝 변형했어요. 자, 24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요거하고 개인분 갖도록 할게요. 자, 학급 전체가 30명, 전체 학생이 30명, 그리고 지역 A를 방문한 학생은 17명, B를 방문한 학생은 15명. 그러면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본 적 있는지? 자, 내가 이 가운데 교집합을 X라고 한답니다. 네. 그럼 X는 최대 몇 명? 즉 A 15명. 그렇지. 이렇게 어려운 거는 홀랑홀랑 풀면서 좀 최소 몇 명? 2명. 2명. 얘네들이 아무리 벌어지려고 해도 하나. 2명은 겹칠 수밖에 없다고. 네. 이게 바로 누구? 교집합의 범위라는 거야. X의 범위는 2부터 15까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최대 최소니까. 윤결아 기억한다 이거? 약간 어? 약간 약간 나는 건 뭐야? 그건 이거. 이거 알겠어? 요것만 일단 알고 있으면 돼.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문제. 아씨 북어고 느낌이 나.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이거. 자 그럼 이제 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A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야? 17명. 그런데 2과 크기 17명이면 여기는 17에서 마이너스 X. 좋아 마찬가지로 B차 집합 A는 마이너스 X. 좋아 이렇게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뭘 물어보고 있냐면 A와 B 중에서 어느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 누구겠어 그게 바로 이놈 그놈 저놈. 요놈 17-x와 15-x가 바로 어느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 그러므로 32 빼기 x가 바로 어느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 수야. 최대 최소 구하래요. 야 그러면 최대라면은 최소가 있고 최대가 있으려면은 32 EX 아니에요? 2x지 뭐야 좋았어. 왜 이랬어? 여기서 조금 뺄수록 커지겠지? 네. 제일 조금 빼고 싶어. x가 얼마일 때 제일 조금 빠질까? 1. 2일 때. 어. 그럼 얼마야? 28. 28. 최대한 많이 빼보자. 15. 15를 빼면 너 얼마예요? 2. 아 이렇게 어느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의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둘이 곱하라고 했으면 56이더라. 이렇게 네. 집합 문제 해결이 됩니다. 해결.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은 마무리를 지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다 들은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잔소리 좀 할 테니까 일단은 영상은 마무리 짓고